아, 상민호 점심시간에 이렇게 때 먹방 찍어보게 됐네. 와, 이 스타트 굉장하네. 내 얼굴도 나왔네. 기관차 모두 아이들 돌아왔어요. 친구들. 재생 가능한 무릎 관절의 비밀. 다들 관절은 쓰면 쓸수록 닳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챙겨 먹는 것만 너무 맛있네. 아주. 토마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안동시 창조축은행회 세계바둑 페스티벌 결승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이현우 팔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결승전인데 오늘 단판 승부로 우승자를 가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결승전,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한 기사는 신민준 구단과 홍성지 구단입니다. 네, 정말 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이틀 밤을 잠을 못 잤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과연 이 대회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대회 개요와 대진과 함께 살펴보시죠. 안동시 한국기원, 경북바둑협회, 안동시 체육회가 주최 주관했습니다. 프로아마 오픈도 6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결승전입니다. 네, 각자 30분에 판수로 출기 3회, 우승 상금 3천만 원, 준우승에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홍성지 구단과 신민준 구단의 결승전입니다. 정말 던컨의 속임수. 어느덧 소도섬에 겨울이 왔어요. 기관차들은 던컨은 눈으로 뒤덮인 산과 기관차들은 던컨은 던컨은 눈으로 뒤덮인 산과 숲을 지나서 달리느라 분주했죠. 던컨은 협계 열차인 게 자랑스러웠어요. 던컨은 마을로 석탄을 운반하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던컨은 석탄 활동이네. 더 필요했지요. 그래서 제임스랑 토마스가 석탄 화초를 구두로 가져왔어요. 던컨이 들어오면서 제임스한테 말했어요. 원 여기까지 오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니? 내가 온 걸 다행으로 생각해. 난 좀 이따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파티에 데려가야 돼. 넌 하루에 두 가지를 하는 게 힘들구나. 하. 난 너보다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난 훌륭한 기관차라고. 그러자 던컨은 화가 났죠. 그럼 한번 겨뤄보자. 내가 마을에 석탄을 배달하는 게 네가 석탄 공장에 갖다 준 것보다 빠를걸? 좋아. 좋아. 한번 해보자고. 누가 빠른지 똑똑히 보여주지. 하지만 하지만 저는 던컨은 걱정이 됐어요. 제임스는 크고 힘이 세거든요. 나도 제임스처럼 빠르면 좋겠는데. 그래서 던컨은 가진 석탄 전부를 최대한 빨리 운반했어요. 제임스를 이겨야 돼. 제임스를 이겨야 돼. 하지만 부두에 돌아와 보니 제임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 봐. 내가 더 빠르다고 했지. 제임스가 놀렸어요.
던컨은 길게 늘어선 화차를 봤어요. 거기엔 마을에 가져갈 석탄이 충분했죠. 하지만 던컨은 물리치고 지기 싫었어요. 올라왔는데 이 홍성재 구단은 4강전에서 준결승전에서 최정 구단에게 이제 마을엔 승리를 훨씬 더 거두고 많은 올라왔는데 석탄이 필요해. 그럼 석탄을 더 많이 가져오면 되지. 제임스는 다시 석탄 공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던컨은 석탄을 마을로 배달했죠. 이제 마을에 석탄이 충분했어요. 세세고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가려 죽겠네. 아, 죽었네. 가려운 두피. 해답은 두피 트러블. 헤드앤숄더로 한 번에. 헤드앤숄더. 던컨은 헐떡이면서 구조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뒤엔 아직도 많은 석탄 화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던컨은 속임수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제임스가 오기 전에 석탄 화차를 숨겨야겠다. 이윽고 화차를 전부 숨겼어요. 제임스는 내가 석탄을 전부 배달한 줄 알 거야. 제임스는 석탄 공장에서 화차를 더 많이 가져왔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전 속력으로 달렸죠. 그래서 석탄을 많이 썼고요. 마침내 제임스가 부두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던컨이 와 있었고요. 아직도 그거밖에 못 가져왔어. 그러면서 네가 무슨 훌륭한 기관차라고 하는 거니? 더 많이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봐. 그걸 나르려면 겨울 내내 내내 걸릴 걸릴걸. 누구만 알겠지. 제임스는 아이들을 음악회에 데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달리느라 탄수차 안에 석탄을 다 쓰고 말았죠. 그래서 열차가 곧 멈춰버리고 멈춰버렸고요. 말았고요. 그날 저녁 사장님이 던컨을 보러 오셨어요. 제임스가 석탄이 떨어져서 멈춰버렸다는구나. 아이들을 음악회에 데려갈 수가 없게 됐어. 던컨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숨긴 석탄 화차가 생각났죠. 또 제임스와 아이들이 생각났고요. 제가 석탄을 숨겼어요. 던컨이 털어놨어요. 사장님은 찬찬히 들으시더니 너 때문에 늦어지고 혼란이 생긴 거라구나.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야 돼. 하지만 사실대로 말했으니 됐다. 쓸모있는 기관차는 늘 정직해야 하는 거야. 제임스를 도울 수 있어야 제임스를 도울 수 있어야 진짜 쓸모있는 기관차죠. 그래서 던컨은 숨겨둔 석탄 화차 중 한 개를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던컨은 꽁꽁 얼어있는 선로를 따라 달렸죠. 그러다 마침내 제임스를 찾았고요. 하, 여긴 웬일이니? 내가 널 속였어. 석탄을 전부 마을로 가져간 게 아니라 몰래 숨겼던 거야. 넌 정말 빠르고 쓸모있는 기관차야. 하지만 제임스도 던컨이 아주 쓸모있는 기관차라고 말했어요. 네가 석탄을 빨리 갖다 줘서 아이들을 음악회에 데려갈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잠깐. 고마워 던컨. 제임스의 탄수차에 급히 석탄이 채워졌어요. 이윽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제임스의 보일러가 따뜻해졌죠. 제임스는 아이들을 데리러 떠났어요. 던컨은 던컨은 기뻤어요. 기뻤어요. 제임스는 정말 쓸모있는 기관차야. 물론 나도 그렇고. 하면서 눈이 오는 마을에 석탄을 더 배달하기 위해서 다시 떠났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홍보,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이라도 괜찮아요. 다이렉트 샌드가 곧 장마 전선의 비구름이 남부 지방에 길게 걸려 있습니다. 베트남 동쪽 해역에는 태풍 제1호 우디비 발달의 피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이 보일 정도로 강력한 세력으로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필리핀 루손섬 부근에 거대한 구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열대 여기서 열대 지역이압 TD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 지역이압이 태풍이 되지는 않지만 많은 수증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에 올라옵니다. 이 열대 지역이압과 태풍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주초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큰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일최고 기온은 경기도 동두천 삼패동이 35.5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며칠간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한 차례 내리면 기온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최저 기온은 강원도 강릉 삽당령이 7.7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 역시 강릉이 20.8도를 기록했습니다. 가까운 곳인데 고도 차이 때문에 기온차가 많이 났습니다. 일교차는 경기도 광주 퇴천군이 사실 부담감이 상당히 22.8도를 있는 기록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날 최저기온의 최고 기온은 본의 아니게 악영향을 34.9도, 맡았는데 최저 기온은 부담감을 13.1도를 떨쳐내고 결승전에 기록했습니다. 진출했고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에 기상청 가장 높은 특보 발효 랭킹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중 구단이 이재영 6월 구단을 13일 금요일 상대로 공립 다시 수익 기준입니다. 붙였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산지에 이 강풍주의보가 신민중 구단 같은 경우는 내릴 처음 출전했을 때부터 이제 랭킹이 가장 남쪽에서 높은 따뜻하고 기사였기 습한 때문에 강한 우승 바람, 후보로 이제 지목을 하층 받고 제트가 있었어요. 강하게 불고 이제 있습니다. 홍성재 구단의 그 경우 영향은 신민중 바다에도 구단과 남하고 결승전에서 남해 맞붙게 되었는데 해역 이 선수도 이미 타이틀을 획득했던 적이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물가 남쪽에서 정국의 점차 기존에서 강한 당시에 남풍우가 1인자였던 밀려오고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특보 영역이 타이틀을 탄 적이 확대되고 있어요. 호우 이게 특보도 벌써 발표되지 11년 전 않을까 얘기거든요. 생각됩니다. 홍성재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11년 만에 6월 다시 두 번째 13일 우승에 금요일 도전하는 12시 거고요. 신민중 구단도 역시 태풍 KBS 제1호 가두왕전 우디비 우승경력이 중국 있습니다. 남부 이 두 하이난섬 기사모두 부근에 생애 위치하고 두 있습니다. 번째 우승에 현재 지금 태풍의 피크를 딱한 맞이하고 번만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어떤 대만 기사가 중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짙은 생애 두 비구름이 번째 걸려있습니다. 타이틀을 차지하게 될지 여기에 열대 태국장에서 함께 지역이압 확인하시죠. TD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 지역이압의 흩어진 구름이 난섬유가 되어 우리나라까지 네, 도달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신민준 구단입니다. 바람의 네, 상황을 왼쪽에 보도록 홍성지 하겠습니다. 구단이 입장을 했는데요. 태풍 주변에 홍성지 강한 구단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상 시간을 좀 태풍 맞춰서 중심 부근을 들어오는 살펴보면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25m/s가 나옵니다. 비교하죠. 원래 기상청 기준으로 강도 2에 해당하고 자, 지금 지금 돌을 태풍의 전선이 가린 결과 신민중 그런데 구단의 대만 부근을 흑번으로 찍어보니 지금 22m/s가 나옵니다. 보이죠? 예. 여기서도 태풍급의 강풍 하층 제트가 네, 불고 있습니다. 오늘의 2패 이 강한 하층 제트가 열대 지역이압의 반선물을 빠르게 우리나라까지 운반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열대 지역이압의 제3회 파편이 안동시 청정축구 우리나라 대회 남쪽에 세계 바둑 걸려있던 페스티벌 장마전선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결승전입니다. 이제 막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장마전선이 일시에 출성하고 마치 장마 말기와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GFS와 독일 아이폰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지 구단입니다. 내일도 홍성지 다가왔지만 구단입니다. 강수 지역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미국은 국가정보가 일관되게 우승을 했다는 남부 말씀을 지방을 드렸는데 그 중심으로 이후로도 강한 정말 강수가 랭킹을 걸릴 것으로 꾸준히 예상하고 10위권, 20위권에서 독일은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그런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부 지방에 많이 강한 강수가 홍성주랑 오늘 걸려 많이 날씨가 갑자기 열대 쌀쌀해져서 지역과 장마전선이 홍성지구단 합해지면 나이를 강수 걸치고 지역을 왔는데 예측이 잠시 또 어려워질 벗어지네요. 수 있습니다. 신민중 구단입니다. 서로가 오늘 서로의 눈빛이 영향을 받으며 예사롭지 않네요. 복잡한 기상 현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인상적인데요. 자, 한국 바둑 랭킹 멀리 3위입니다. 남쪽의 열대 지역이압이 신진서 마치 박정환 하늘의 강로같이 선수예요. 거대한 물줄기를 가지고 한 명인데요. 우리나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태풍 높은 제1호 랭킹을 갖고 우디보다 있습니다. 이 열대 지역이압이 제한 가져오는 시간은 각자 강수량이 더 30분에 많지 30초 않을까 초읽기 생각이 3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실은 이 열대 지역이압이 돌을 가린 태풍이 결과 될 신민중 뻔했습니다. 구단의 흑번으로 이제 시작이 지난주의 되었고요. 모델을 두 한번 선수는 보도록 딱 세 하겠습니다. 번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신민준 구단 기준으로 이것은 지난 2승 6월 2일 1패로
이렇게 앞서 있는데요. ECMWF의 두 모델 번은 바둑 리그 그리고 한 이때는 번은 농심배 각 예선전에서 모델들이 만났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 세 번 모두 흙을 가진 쪽에서 다 이겨갔습니다. 네. 열대 저기압이 발생했던 오늘도 자리. 둘을 가린 결과 네. 신민중보다는 태풍이 델토 우선인데요. 네. 과연 열대 요란은 이 똑바로 징크스라고 북상했고 해야 될까요? 동안 이것을 계속 동쪽 이어나가게 해역을 될지 굉장히 동중계를 궁금해지네요. 거쳐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강전하고는 남쪽에 정치하고 있던 뭔가 좀 장라 다르죠. 전선을 밀어올려 4강전에서도 신민중보다는 흙을 잡았었고 홍성주보다도 이제 백을 잡았었는데 이번 열대 그 당시에 저기압의 홍성지구단은 경우 두 번째 거의 수로 3-3을 두었었어요. 그런데 네. 태풍이 근데 발생해 오늘은 베트남 양쪽 동쪽 흔히 해역이고 저거를 이제 필리핀 향소목이라고 동쪽 하죠. 해역에서는 양쪽을 이제 태풍이 마주보는 발생하지 소목이라고 않았습니다. 해서 뒤늦게 신민중보다도 열대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4강전에서는 사실 양쪽으로 조그만 소목을 기상의 차지하는 변화로 보석을 태풍 발생이 주었는데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권선바 있습니다. 열기구. 열대 저기압에 의한 제1차 폭우에 이어 이번에는 태풍 제1호 우딥에 의한 제2차 폭우가 다가옵니다. 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태풍 제1호 우딥은 육지에 상륙해서 조금 내리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간이 끊기고 수면과의 마찰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는 열대 저기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일을 태풍의 축하하는 구조는 특별 무너지고 깃발도 태풍 달았습니다.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퍼시벌 기분이 씨가 던져놓고 잔해가 되어 왔어요. 흩어집니다. 올해는 특별 생일 태풍의 선물로 잔해가 쌍둥이에게 장마 전선을 열기구를 따라 태워주기로 우리나라 쪽으로 했거든. 향하고 있습니다. 던커는 실망이 컸어요. 쌍둥이들을 6월 멋지게 16일 태워주고 월요일 싶었거든요. 단컨 태풍의 잔해는 철로 바꾸는 곳에 가서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열기구를 저기압에서 실어오게. 뻗어나온 할렌 전선에 흡수되고 던커는 있습니다. 힘없이 길을 이 저기압은 나섰습니다. 현서풍에서 떨어져 나온 전리 저기압이 던컨이 철로 바꾸는 곳에 상층이 차가운 도착했어요.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마스가 500 부두에서 열기구를 헥토파스칼, 가져왔고 상공 5,500m 수리공이 기온을 뜨거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기압 상층에는 마이너스 17도에 이 시기치고는 매우 차가운 한기가 있습니다. 하층에 따뜻한 난기가 있고 상층에 이 정도 강한 한기가 있으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전리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리 저기압에서 전선이 나온다는 것은 한기와 난기가 섞이면서 전리 저기압의 성질을 잃고 온대 저기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할렌 전선에 태풍의 잔해가 흡수되었습니다. 이 할렌 전선이 서에서 동으로 끌고 지나갑니다. 남자가 대학 동창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술을 신나게 소연성에 퍼마시고 퍼마시고 있어요. 있어요. 반가워서 반가워서 한다. 지난번 열대 저기압에 많이 이어 끊겨서 한 잔, 이번에는 심심해서 태풍에 한 잔 의한 퍼먹다 보니 제2차 어느새 폭우라고 꽐라가 알려졌습니다. 되었어요. 정신은 멀쩡한 것 이번 같은데 주말과 평소엔 다음 주 제 시집이나 초는 갈 수 열대 있을까 저기압과 싶던 태풍에 지지배가 의해 예뻐 보이는 걸 보니 쏟아지게 최악의 됩니다. 확실해요. 똑같이 아픈 하늘에서 술만 내리는 취했다면 주변 비가 굴굴 아가씨도 쏟아진 예뻐 장소로 보이고 보이고 종업원도 예뻐 멀리 보이고 남쪽 고시대 나라에서 술집 발생한 주인 열대 아주머니까지 요란이 모두 다 예뻐 예뻐 보여요. 보여요. 여행을 해서 남자는 술에 우리나라에도 취하면 영향을 유난히 미친다는 헤어진 것을 옛 애인이 말해주고 생각나요. 나요. 어라 오라라. 꽐라가 된 진부시키가 얼마 전 헤어진 여친에게 또 전화를 걸어 징징대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했어요. 이시키 매번 이시키 후회하면서 매번 술만 후회하면서. 마셨다면 전화질이에요. 하긴 남자도 예전에 네, 술만 네, 마셨다 네, 하면 하면 헤어진 여친에게 네, 전화해 네, 찌질이 네, 소리 소리 꽤나 꽤나 들었던 들은 기억이 기억이 있어요. 있어요. 머릿속에선 전화하면 후회하니까 주인 아주머니까지 모두 다 예뻐 보여요. 남자는 술에 취하면 유난히 헤어진 옛 애인이 생각나요. 어라 오라라. 꽐라가 된 진부시키가 얼마 전 헤어진 여친에게 또 전화를 네, 걸어 등 징징대기 대고 있어요. 이시키 매번 이시키 매번 후회하면서 술만 마셨다면 면 전화질이에요. 하긴 남자도 예전에 술만 이거 마셨다면 하면 헤어진 여친에게 전화해 찌질이 찌질이 소리 소리 꽤나 꽤나 들었던 들었던 기억이 기억이 있어요. 있어요. 머릿속에선 전화하면 후회하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만 손가락은 말을 듣지 듣지 않아요. 않아요. 도저히 손가락을 막을 수 네, 없어요.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건 네. 헤어진 후 삭제, 네. 평상시엔 전혀 기억도 못하던 여친 전화번호가 술만 취했다 취했다면 하면 또렷하게 생각나는 나는 거예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돈에 대한 개념도 사라져요. 평상시엔 1,000원도 아까워 벌벌 떨던 쫌생이가 술만 마셨다 하면 내가 쏜다를 남발하며 돈을 마구 질러대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술에 취하면 용기 100배에 무서운 게 없어요. 평상시엔 눈도 못 마주치던 10대 청소년들은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형제가 살았다. 있었다.
형제는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윗집, 아랫집에 살았는데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다. 형제는 밭일도 늘 함께 했는데 형의 밭이 조금 더 커서 동생이 늘 형의 일을 더 많이 돕곤 했다. 하지만 동생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는 법이 없었다. 형은 그런 동생에게 늘 고마워하며 추수 후에 동생에게 쌀 한 가마, 콩 몇 마리라도 더 챙겨주려 했다. 동생은 또 그런 형의 마음이 고마워 더 형을 도왔다. 그야말로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부러워할 정도로 우애가 깊은 형제였다. 어느 봄날 형이 이른 새벽 동생을 깨웠다. 동생아, 아오야. 동생아, 동생아. 올해 농사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좀 사오자꾸나. 오늘이 날이 좋으니 다녀오기 딱 예. 좋은 날인 것 같다. 예, 형님. 49만 9천 원이라 비싸서 안 샀다면 오늘은 단돈 4만 9천 원. 쉰 게 한정이니까 꼭 잡아야 해요. 형제의 집에서 장은 꽤 거리가 있었기에 둘은 일찍 일어나 새벽밥을 먹고 길을 나섰다. 형님, 여기 해지기 전에 얼마나 집에 더 돌아오기 좀 위해서는 빨리 갈 수 일찍 있는 나서야만 했던 있을까요? 것이다. 아직 졸음이 깨지 않은 둘은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 어느덧 해가 뜨자 산기슭에 예쁘게 핀 진달래들이 눈에 들어왔다. 형제는 꽃을 보며 또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신없이 일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렇게 예쁘게 진달래가 피었는 줄도 몰랐네요, 형님. 그래, 꽃이 참 이쁘구나. 예쁘구만. 우리 어렸을 때 꽃잎 참 많이 따먹었었는데 말이야. 하하하, 그랬죠. 그랬었죠. 추억이네요. 정말 추억이 되겠네요. 그렇지. 꽃을 보면서 옛날도 떠올리고 참 좋구나.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늘도 보고 꽃도 나무도 보고 하면서 살아야겠다 싶고 말이야. 그렇게 한참을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던 형제도 20리를 넘게 걸으니 슬슬 다리도 허리도 아팠다. 둘은 이심전심 아니랄까봐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고 말을 꺼냈다. 형님 좀 쉬었다 갈까요? 그래, 좀 쉬었다 갈까? 갈까나? 형제는 웃음을 터뜨렸다. 형이 말했다. 바로 앞 세 번째 고개에 용달샘이 있다. 거기 가서 목도 좀 축이고 쉬었다 가자. 예. 아휴, 좋지요. 좋죠, 형님. 형제는 금세 옹달샘에 도착했다. 형이 보쯤을 내려놓고 찌뿌둥한 몸을 푸는 동안 동생이 먼저 샘가로 향했다. 여기 형님. 그런데 그가 물을 떠먹으려고 하는데 샘 옆에 번쩍이는 누런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형님, 여기 황금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황금 덩어리였다. 동생은 너무 놀라 순간 눈을 의심했다.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커다랗고 빛나는 황금 덩어리였다. 동생은 서둘러 형을 불렀고 형 역시 황금 덩어리를 보고 입을 떡 하고 벌리고 말았다. 이거 금이니? 예, 형님. 예, 형님. 황금 덩어리예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의 마음에는 전에 없던 욕심이 생겼다. 황금 덩어리가 눈에 들어오자 마음에 큰 파도가 치듯 탐욕이 밀어닥친 것이다. 오늘 장에 가자고 한 것도 나고 이 옹달샘에서 쉬었다 가자고 한 것도 나다. 그렇다면 이 황금 덩어리는 내 덕에 발견한 것이지. 그러니 이건 내 것이 아닌가? 동생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황금 덩어리를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나다. 주인 없는 물건은 제일 처음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이니 당연히 이 황금 덩어리는 내 것이 아닌가?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형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만 보고 있었다. 형은 그 무거운 분위기에 갑자기 목이 탔다. 그래서 냉큼 옹달샘의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셨다. 반차선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나자 형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내가 이런 욕심에 눈이 열었었구나. 내 일이라면 나도 그분이 착한 동생이 되고 무슨 생각을 한 것이냐. 인생은 나보다 살림이 어렵고 키워야 할 아이들도 많지 않은가. 무엇보다 동생이 발견한 황금 덩어리인데 어찌 내가 그것을 탐낼 수 있는가. 형은 미소를 지으며 동생에게 말했다. 아우야, 그 황금 덩어리는 네 것이다. 형의 말을 들은 동생도 그제서야 마음속 욕심이 어두워졌다.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텐데요. 저 황금 덩어리는 형님 것입니다. 네. 지금 쓰고 있는 돋보기를 버리세요. 4강까지 보기 싫고 잘 보이지도 하나의 않습니다. 기록을 이제는 멀리도 가까이도 잘 보이는 안경이 유행입니다. 패셔너블하고 동생의 말을 들은 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네 말대로 내가 황금을 갖는다면 네 마음속에는 분명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또 내 말대로 네가 황금을 가진다 해도 내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겠지. 이 황금 덩어리는 누가 가지게 되든 우리 마음속에 미련과 욕심을 남길 것 같구나.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 아니라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네. 형이 말을 이었다. 그러니 정말로 이 황금 덩어리가 큰 행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꾸나. 동생아. 우리는 이 황금 덩어리를 못 본 셈 치고 그냥 떠나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렇게 하시죠, 형님. 그리하여 형제는 황금 덩어리를 남겨두고 다시 장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들은 황금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렇게 형제가 장에 들러 필요한 것을 다 사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형제는 서둘러 비를 피하기 위해 산기슭의 커다란 바위 아래로 뛰어들어갔다. 소나기는 한동안 요란하게 쏟아졌고 천둥과 번개까지 쳤다. 컴컴한 세상이 번쩍번쩍하는 것을 느끼며 형제는 몸을 숨겼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거짓말처럼 소나기가 그쳤고 형제는 다시 길을 떠내 준비를 했다. 그런데 뒤를 둘러보니 마침 자신들이 몸을 숨긴 곳이 낮에 들렀던 옹달샘과 멀지 않았다. 형제는 궁금해졌다. 자신들이 다음 사람에게 양보하고자 그대로 놓아두고 온 황금 덩어리가 과연 그대로 있을지 사라졌을지 호기심이 일었다. 그리하여 둘은 잠시 쉬었다 갈겸 그 옹달샘에 다시 들렀다.
당신의 목숨을 그런데 옹달샘에 들른 형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아니, 옹달샘에는 형제가 놓고 간 금덩어리가 그대로 있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그대로는 아니었다.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마치 칼로 자른 듯 한가운데로 똑같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다. 금덩이 위에는 방금까지 내린 빗물이 고여 있었다. 형님, 아까 내리친 벼락이 이 황금 덩어리를 가른 모양입니다. 아무의 달인 송원 씨는 과장님께 이런 주는 일이 선물을 있구나. 행사합니다. 이제 형제는 서로 욕심을 내지 않아도 금덩이를 하나씩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형제는 사이좋게 금을 나누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아우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란 말이오. 형과 동생의 아내는 황금 덩어리를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다. 이야기를 다 들은 형의 아내가 말했다. 형제가 서로 양보하는 모습에 하늘이 감복해서 복을 내려주었나 봐요. 형제는 황금 덩어리 덕분에 큰 돈을 얻을 수 있었고 전보다 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지냈다. 이후 그들은 서로만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는 등 좋은 일을 하며 오래도록 의좋게 살았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사정이 가까워오자 마치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듯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나도 정말 궁금하네 이거. 재생 가능한 무릎 관절의 비밀. 다들 관절은 쓰면 쓸수록 닳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챙겨 먹는 것만 그건 아예 달달합니다. 야! 안돼. 야, 이거 먹어. 아저씨 녀석이 더 이상 입을 대지 못하도록 아예 멀찌감치 치워놓는데 노루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녀석. 정말 너 별나도 너무 별나다 얘. 걔하고 내 같이 사는 애까지 개박이 집하겠냐. 먹지 말아야 낫네. 오랫동안 개들과 함께 지내서인지 멍멍이 같은 게 아니라 거의 개가 되어간다는 것. 쟤 좀 봐. 응? 쟤 좀 보라고. 어디? 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귀여운 개 한 마리. 꽃순이가 녀석을 발견하고는 심상찮은 반응을 보이는데 기다렸다는 듯 불나게 계단을 내려가더니만 아까 본 그 녀석에게로 달려간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어라? 다정하게 핥아주는 꽃순이? 기관차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움직이고 있었죠. 토마스는 비를 좋아했어요. 보일러에도 첨벙첨벙 뛰고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온몸에 떨어지죠. 토마스와 로즈는 온종일 주차장에 머물며 하차를 쿵쿵 밀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됐어요. 서둘러 로지. 티드모스 차고까지 시합하자. 두 친구는 기찻길을 따라 달리다 무척 커다란 구름덩이를 만났죠. 야호! 토마스와 로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흙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정말 재밌다. 그때 토마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토마스는 천천히 뒤로 물러선 다음 피스톤을 힘차게 밀어 올렸죠. 내가 간다, 로지. 첨벙첨벙 물벼라. 진짜 신나는 놀이다. 이제 내가 간다, 토마스. 첨벙첨벙 물벼라. 온 사방에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도착했어요.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죠. 엘리샤 보티앙이 마을회관 공연장에서 노래를 할 걸세. 공연 이후엔 성대한 다과회가 있을 예정이고. 정말 기대돼요. 재밌겠다. 토마스, 자네는 지금 바로 세차장으로 가게. 그런 다음 드라이오 역으로 나와 엘리샤 보티앙을 데리러 오도록. 거기서 자네를 기다리겠네. 알겠습니다. 로지는 애니와 클라라벨을 데리고 드라이오 역에 오게. 토마스도 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할게요. 나중에 봐, 로지. 토마스와 로지는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토마스는 세차장으로 향하는 찰리를 만났죠. 커다란 무릉덩이가 보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흙탕물 범벅인 채로 찰리가 서 있었고요. 로지와 놀았을 때 진짜 재밌었는데 찰리도 내가 만든 놀이를 좋아하겠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씻기 전에 진흙탕에서 더 놀아야지. 그래서 토마스는 세차장으로 향하는 대신에 커다란 무릉덩이로 향하는 선로를 탔습니다. 네, 너 찰리. 내가 간다, 찰리. 첨벙첨벙 물가. 세상에 맙소사. 진짜 재밌는 놀이다. 토마스는 신나게 길을 떠났습니다. 만세! 진짜 재밌다. 토마스는 또 무릉덩이를 찾기 시작했죠. 다른 친구들과도 첨벙첨벙 물벼락 놀이를 하고 싶었어요. 다음 교차로에서 토마스는 세차장으로 가는 왼쪽 선로를 탈 준비를 했죠. 그런데 오른쪽 선로에 커다란 무릉덩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도 있었죠. 에밀리가 바로 옆에 있었고요. 에밀리도 진흙투성이네. 내가 만든 놀이를 좋아하겠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씻기 전에 진흙탕에서 더 놀아야지. 내가 간다, 에밀리. 내가 간다, 에밀리. 첨벙첨벙 물벼락. 가만히 서 있던 에밀리는 흙탕물을 온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화차에 실린 하얀 밀가루까지 말이죠. 이거 어쩌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보티양의 다과회에 가져갈 케이크용 밀가루를 빵집에 배달해야 하는데 토마스 때문에 다 망쳤잖아. 토마스는 에밀리의 밀가루가 엉망이 됐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진짜 재밌다. 첨벙첨벙 물벼락. 이제 빨리 씻어야겠다. 토마스는 깔깔 웃으며 신나게 달렸죠. 아이고, 이거 대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세차장으로 향하던 토마스는 다음 교차로에 멈췄었습니다. 그때 제임스 바로 옆에 무지 커다란 무릉덩이가 보였어요. 제임스도 진흙투성이네. 내가 만든 놀이를 좋아하겠지? 과연 그럴까, 아직 시간은 토마스. 충분하니까 씻기 전에 진흙탕에서 더 놀아야지. 그건 좀 차갑게 내가 간다, 제임스. 가까워. 첨벙첨벙 물벼락. 그리고 토마스는 웃으면서 갈 길을 갔죠. 제임스는 흙탕물을 온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화차에 가득 실어놓은 싱싱한 딸기들까지요. 아, 이게 뭐야? 보티양의 케이크 위에 얹을 딸기들이었는데 전부 못 먹게 됐잖아. 큰일 났다, 우리 제임스. 토마스는 딸기에 흙탕물이 야, 튀었다는 사실을 토마스 너 몰랐죠. 잘났다, 진짜. 진짜 재밌다. 첨벙첨벙 물벼락. 이제 빨리 씻으러 가야지. 너 정말 토마스는 잘났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토마스. 달렸습니다. 토마스는 친구들 다음 입장에서 교차로를 향해 나아갔죠. 그런 건 아닐 시간이 텐데. 없었어요. 강가를 지나는 선로 옆에 커다란 무릉덩이가 있을 거야. 또 그렇게 세차장으로 하겠다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렀다 가야지. 너 진짜 그렇게 잘났다, 토마스는 잘났어. 강으로 향하는 왼쪽 기찻길을 탔어요. 그리고 눈앞에 아주 커다란 무릉덩이가 나타났죠. 우와, 저렇게 큰 무릉덩이는 처음이야. 너 일어나, 사장님한테 내가 간다. 혼난다. 첨벙첨벙 물벼락.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흙탕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하필이면 엘리샤 보티앙과 사장님 위로 쏟아지고 만 거예요. 허이, 너 큰일 났다, 토마스. 토마스는 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내며 멈춘 뒤 천천히 후진했죠. 꼴 좋다, 토마스. 첨벙첨벙 물벼락 놀이 때문에 엘리샤 보티앙과 사장님은 진흙투성이가 돼 있었죠. 이를 어쩜 좋아. 보티양에게 이게 무슨 이게 실례인가? 뭔지야? 흠뻑 젖었잖나. 그것뿐만이 아닐세. 얘기를 듣자 하니 자네 때문에 엘리샤 보티양의 다가와에 쓸 밀가루와 딸기까지도 엉망진창이 됐다더군. 대체 어떡할 셈인가?
토마스는 속이 상했어요. 너 이제 알겠냐 토마스? 앞으로 가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너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안 돼. 물벼락 때문에 화실의 불이 꺼지고 만 거예요. 잘났다 잘났어. 이게 다 물벼락 놀이 때문이야. 잘났다 토마스. 그때 아이고. 로지의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의 친구 로지. 로지, 제발 도와줘. 첨벙첨벙 물벼락 놀이 때문에 큰일 났어. 어우, 저런 토마스.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로지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과연. 로지는 그래서 토마스를 도와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네요. 이 두 친구의 방법은 내가 마른 석탄을 넣어줬으니까 곧 보일러가 끓어오를 거야. 그러긴 고마워 하네. 로지. 난 지금 사장님과 엘리샤 보티 양을 데리러 갈 수가 없어. 너 이제 그 대신 알겠냐? 특별 임무를 맡아줄래? 나한테 맡겨만 줘. 지금 바로 출발할게. 역시 로지는 기특해. 신나게 토마스보다 달렸습니다. 기특하기도 하네. 도차로에 멈춰섰어요. 으이 잘났다 오른쪽 잘났어 뒷자길에 토마스. 물웅덩이가 보였죠. 정말 커다란 물웅덩이다. 첨벙첨벙 물벼락 놀이에 딱이겠는데? 안 돼. 첨벙첨벙 물벼락 놀이는 이제 그만해야 해. 너 알겠? 엘리샤 이제 알았냐 포트의 토마스? 다과일을 시간 맞춰 준비해야지. 어이구 녀석. 토마스는 왼쪽 기찻길을 타고 빵집으로 갔습니다. 물웅덩이를 뒤로 한 채요. 토마스가 도착했을 때 제임스와 에밀리도 신선한 딸기와 밀가루를 배달하고 있었죠. 그 한심한 놀이 때문에 공연도 못 보게 생겼잖아. 너 끝나다. 아니야, 볼 수 있어. 내가 케이크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달할게. 너흰 세차장에 들러서 깔끔한 모습으로 공연에 참석해. 고마워, 토마스. 그러면 이제 깨끗이 씻고 광 내볼까? 기관차 중에 내가 제일 멋질걸? 토마스는 갖고 온 딸기 케이크를 싣고 다가회가 열릴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 맞춰 잘 왔네, 토마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일이 꼬이고 엉망이 됐어요. 그때 로지가 다가왔어요. 또 다른 물웅덩이를 찾았어. 거긴 진짜 재밌을 거야. 미안하지만 가서 또 놀자. 됐어.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오늘 첨벙첨벙 물벼락 놀이라면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거든. 이제야 깨달았구나 토마스.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러니까 우리 그 토마스 사장님 말씀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밤에 이렇게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한 번에 기름 4단계 쫓을 일 벌칙 없었을 피부를 거고. 편안하게 브라운 세상. 아, 세상 살기 잘났다, 팍팍하다고들 하지만 장세야 서둘러. 이러다 누가 보면 큰일 나겠다. 됐어. 먹고 나면 이번에 이제 업된 상황 쉬면 및 끝. 중동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작전명이 사자들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란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겁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지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좀 놀란 측면이 있지만 이란도 이미 대략은 예상을 하고 있었죠. 어제도 이미 대비 군사 훈련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빨리 공격한 것에 대해서 좀 놀란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잠깐. 이 아.
일일 대장 토마스. 일일 대장 토마스. 소더섬의 기관차들은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모두 칙칙 최선을 다해 기찻길을 달리죠. 때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내기도 하고요. 어느 날 아침, 사장님이 토마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죠. 빅터가 철로 바꾸는 곳에 가야 한다네. 협계 기관차들을 살피러 가는 거라.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울 걸세. 자네가 증기 기관차 제작소에 가서 일을 돕게라. 빅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줄 테니 주의 깊게 잘 듣도록 하게. 네, 사장님. 네, 사장님. 토마스는 기뻤어요. 증기기관차 제작소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야. 오늘은 내가 제작소 대장이 돼야지.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구나, 토마스. 잘해봐. 고마워, 파씨. 토마스는 중요한 일을 해내기 위해 기관차 제작소로 힘차게 떠났습니다. 빅터가 토마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토마스는 기쁜 나머지 보일러가 끓어오르고 화실에선 불길이 솟았죠. 안녕 나의 친구. 오늘은 굉장한 하루가 되겠군. 기관차 제작소는 무척 바쁘거든. 아무리 바빠도 상관없어. 없어요. 난 바쁜 게 좋으니까. 그럼 다행이지. 다행이네. 좋아. 기관차가 이곳에 오면 먼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들어야 해. 도움이 필요하면 케빈한테 묻고. 맞는 말이야, 토마스. 고쳐야 할 게 있으면 다른 생각 말고 나한테 먼저 물어봐. 그럼 문제 없을 거야. 고마워, 케빈. 잘 듣고 있는 거야, 토마스? 그럼 빅터. 들떠있던 토마스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빨리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싶을 뿐이었죠. 에이구 참. 걱정하지 마, 빅터. 빅터. 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안 가고 뭐해? 협계 기관차들이 기다리겠어. 그래, 알았어, 친구. 잘해봐. 빅터는 제작소를 출발했습니다. 이젠 토마스가 대장이었죠. 곧 심술이 난 스펜서가 제작소로 들어왔습니다. 빛이 나던 은색 페인트가 긁혀서 벗겨졌거든요. 스펜서는 토마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빅터는 어딨어? 다른 일로 나갔어. 내가 대장이야. 스펜서는 걱정이 됐어요. 이런 스펜서. 너 정말 엉망이구나. 내가 구석구석을 잘 검사해 줄게. 스펜서를 승강장치에 올려줘, 케빈. 케빈도 걱정이 됐죠. 정말이야, 대장? 아니, 토마스. 몰라. 승강장치에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 말은 다시 칠만 하면 될 거야, 대장. 토마스는 케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기관차 제작소의 대장이란 생각에만 빠져 있었으니까요. 스펜서를 승강장치에 올려, 케빈. 이쪽이야, 스펜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어서, 부탁해. 스펜서는 승강장치 쪽으로 갔습니다. 곧이어 헨리가 들어왔죠. 몸에선 벌거덕 씩씩 소리가 났어요. 헨리는 코를 실룩실룩 킁킁거리다 토마스를 보고 깜짝 놀랐죠.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토마스? 빅터는 다른 일로 나갔어. 내가 여기 대장이야. 헨리는 한숨이 났죠. 그리고 다시 킁킁거리다 재치기를 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겠어, 헨리. 분명히 잘못된 석탄을 넣고 달린 거야. 헨리는 놀랐어요. 아니야, 토마스. 그런 게 아니라. 토마스는 헨리 말을 듣지 않았죠. 걱정하지 마, 헨리. 금방 예전처럼 달릴 수 있게 도와줄게. 케빈, 헨리한테 맞는 석탄을 빨리 가져올래? 그럼 스펜서는 어떻게 해, 대장? 토마스는 듣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고 뭐해? 너 이러다 큰일 난다 토마스. 일낸다 너. 아이고. 케빈은 석탄을 가지러 갔고 승강장치 옆에 스펜서는 불안했어요. 헨리는 계속 킁킁거렸고요. 하지만 토마스는 뿌듯해하고 있었죠. 기관차 제작소의 대장이 되니 기분 좋은데? 아무리 대장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토마스. 나뭇가지가 굴뚝에 가득했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토마스? 빅터가 자리를 비웠어. 내가 대장이야. 대장이라고 해도 너무 완전 과하다. 엉망이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예전처럼 전기가 나오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케빈? 대장. 아니, 토마스. 제임스는 새 굴뚝이 필요해. 그런 게 아니야. 뭐라고?
토마스는 과연 제임스 그럴까? 말도 듣지 않았어요. 허허, 이거 피터가 알면 큰일 나겠는데. 토마스는 이번에도 토마스 듣지 않았죠. 대장이라고 새 해도 굴뚝부터 가져오라고. 케빈은 몹시 헷갈렸습니다. 굴뚝을 가져오려면 헨리에게 줄 석탄을 내려놔야 했죠. 그 전에 스펜서도 승강장치에 올려야 했고요. 너 이제 동시에 큰일 다 났네, 알수 없는 케빈. 일이었죠. 이런 대장. 토마스. 걱정하지 마, 케빈.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토마스? 토마스. 주변을 빙빙대며 돌아다니던 어떻게 된 거야? 죠. 그러자 스펜서가 공중에 매달렸어요. 맙소사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케빈도 놀랐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아. 미안해, 스펜서. 당황한 케빈은 헨리의 코앞에서 석탄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널 큰일 나, 토마스. 석탄을 떨어뜨렸잖아. 허둥지둥대던 케빈은 제임스와 부딪혔죠. 내 빨간 페인트 조심. 어휴, 이제 알겠냐, 토마스? 조심하란 말이야. 화가 많이 난 제임스는 있는 힘을 다해 증기를 내뿜었습니다. 시커먼 그름이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빅터를 뒤덮었죠. 빅터의 온몸이 나뭇가지와 그름, 지푸라기로 뒤덮여버리고 말았어요. 빅터의 바퀴는 흔들렸고 증기를 뿜을 수도 없었죠. 야! 맙소사 이럴 수가! 전기기관차 제작소가 엉망진창이 됐잖아. 너 이제 어떡하냐, 토마스? 보고서야 제작소가 엉망이 된 걸 알아차렸어요. 맙소사, 일을 어째? 모두 내 사장 잘못이야. 잘한다. 아니야, 대장. 아니, 토마스.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대장.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케빈. 네 잘못이 아니야. 난 빅터 말을 이제 듣지 알겠냐, 않았어. 네 말도 듣지 토마스? 않고 친구들 말도 듣지 않았지. 잘났다, 너무 잘났어. 봐. 어리석게도 말이야. 이번엔 토마스 말이 맞는 것 같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희 모두에게 정말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말을 들을 거야. 고장난 부분은 반드시 고쳐줄게. 이거 진심이겠지. 토마스는 먼저 스펜서에게 갔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펴볼 필요는 없었어. 흠집 나고 벗겨진 곳에 벨트 칠만 해줘. 이번에는 토마스도 귀를 기울였죠. 걱정 마, 스펜서. 방금 새로 만든 것처럼 깨끗하게 칠해줄게. 스펜서는 기뻤습니다. 다음으로 빅터와 토마스는 헨리에게 갔어요. 석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 그런데 화실에 무슨 이상이 있나 봐. 계속해서 씩씩 소리랑 재채기가 나. 걱정 마, 헨리. 화실을 청소하면 될 거야. 앞으로는 재채기를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이번엔 토마스가 맞았어요. 정말 다 고쳐졌나 봐. 씩씩 소리도 안 나고 재채기도 더 이상 안 해. 훨씬 나아졌어. 마지막으로 빅터와 토마스는 제임스에게 갔습니다. 새 굴뚝을 달 필요는 없어. 예전 굴뚝을 깨끗이 청소하고 광내주면 돼. 제임스, 조금만 기다리면 소도 섬에서 제일 멋진 굴뚝을 갖게 해줄게. 제임스의 굴뚝은 눈부시게 빛이 났어요. 제임스도 기뻐서 활짝 웃었습니다. 곧 모든 기관차들이 고쳐졌어요. 다시 쓸모있는 기관차가 된 거죠. 아주 잘했어, 친구. 집에 가야 할 시간이군. 아직 아니야, 빅터. 케빈한테 고맙단 말을 안 했거든. 천만의 말씀, 대장. 아니, 토마스. 모두 즐겁게 웃고 또 웃었습니다. 와, 대박이세. 이거 요크라고 이건 무슨 일인지 이거. 이거 잘났다. 잘났어, 정말.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난 오나 수영까지 갔잖아. 매번 궁금하게
이래가지고 할 수가 없을 어쨌든 난 됐어. 이렇게 넘어가네. 이만 안 넘어가. 오, 이거 엄청 괜찮아. 이거 스크린에서 스크린이 뭐 이거 처리해야 돼. 이거지 안 넘어갔어. 그럼 그렇지. 아주 잘났다. 잘났어. 난 먹고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